옥상의 작은 정원. 서울 변두리, 오래된 송파 아파트 단지의 5층. 82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의 작은 성역이었다. 3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살던 그는 화분 몇 개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 나이에 뭐 할 게 있나, 꽃이나 키우며 살아야지. 그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옥상에는 고추, 상추,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자랐다. 퇴직 후 공장 생활의 흔적은 그의 굳은 손과 주름진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옥상 정원은 그를 위로했다. 어느 화창한 4월 아침, 오랜 친구 김태봉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1960년대 군 복무 시절 동기였다. 6.25 전쟁 직후 강원도 철원에서 함께 얼어붙은 텐트에서 떨던 기억을 공유했다. 김태봉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만수야, 이거 예쁜 꽃 씨앗이야. 산책하다 길가에서 주웠지. 내 옥상에 심어봐. 빨간 꽃이 피면 좋을 거야. 박만수는 웃으며 받았다. 고맙네, 태봉이. 요즘 옥상이 좀 쓸쓸했어. 씨앗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친구의 선물에 의심 따윈 없었다. 태봉이가 준 거니까 괜찮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 저녁 흙을 준비했다. 옥상에 낡은 플라스틱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자라라, 예쁜 꽃. 그는 어린 시절 고향 논두렁의 들꽃을 떠올렸다. 며칠 뒤 화분에서 작은 싹이 올라왔다. 박만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옥상을 오가며 확인했다. 잎이 제법 넓네. 튼튼하게 자라는구나.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랑했다. 태봉이가 준 씨앗인데 빨간 꽃이 핀다네. 곧 옥상이 화사해질 거야. 동네 노인들은 웃으며 맞장구 쳤다. 만수, 꽃 피면 우리도 보러 갈게. 그러나 그의 손녀 박미경은 달랐다. 직장에서 바쁜 와중에도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할아버지를 찾았다. 미경은 최근 제대한 예비역 중이로 군 복무 중 특전사에서 복무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면회 온 날 그녀는 옥상 화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 이 잎 좀 이상해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박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친구가 줬어. 예쁜 꽃이라던데.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이상한 걸 심으실까 걱정되네. 미경은 속으로 불안했지만 할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더 캐묻지 않았다. 여름이 다가오자 화분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다. 부드러운 꽃잎과 중앙에 맺힌 작은 열매가 매력적이었다. 박만수는 기뻤다. 이게 그 꽃이구나. 태봉이 말대로 예쁘네.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김태봉에게 보냈다. 잘 자랐다, 친구. 김태봉은 답했다. 멋지네. 나도 심어야겠어. 박만수는 몰랐다. 그 꽃이 양귀비, 마약 원료로 쓰이는 불법 식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저 아름다운 관상용 꽃으로 여겼다. 옥상에서 바람을 쐬며 그는 생각했다. 늙어서 이런 취미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외로움이 덜해.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박만수가 옥상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하늘에서 윙윙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드론이 아파트 상공을 맴돌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 그는 신기하게 바라봤다. 그 드론은 서울경찰청의 최신 감시 장비였다. 마약 범죄 증가로 드론은 AI를 통해 의심스러운 식물을 스캔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카메라가 박만수의 화분을 포착했다. 붉은 꽃잎, 독특한 잎 모양, 양귀비로 판정. 신호가 즉시 경찰서로 전송되었다.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보던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또 노인분이 모르고 심은 경우인가. 그는 동료 김순경과 함께 출동했다. 박만수가 집으로 내려오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제복 차림의 경찰이 서 있었다. 박만수 씨 맞으시죠? 옥상 화분에 대해 조사할 게 있습니다. 박만수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은 옥상으로 올라가 화분을 확인했다. 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양귀비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재배가 불법이에요.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양 뭐라고요? 친구가 준 씨앗인데 그냥 꽃인 줄 알았습니다.
이 형사는 드론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식물은 마약 원료로 쓰입니다. 재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는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박만수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조사실은 차갑고 낯설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태봉이가 산책 중 주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형사는 그의 진술을 기록하며 물었다. 김태봉 씨가 어디서 씨앗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길가에서 주웠다고만 했어요. 김태봉도 호출되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들어왔다. 만수야, 나도 몰랐어. 산책하다 공원 근처에서 작은 봉투를 찾았는데 씨앗이 들어있더라고. 이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봉투 어디 있습니까? 김태봉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버렸어요. 그냥 예쁜 꽃일 줄 알았지. 조사 결과 두 노인 모두 무지로 인한 실수로 결론 났다. 하지만 법은 엄격했다. 이 형사는 말했다. 드론이 없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기술이 모든 걸 감시합니다.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경은 소식을 듣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왔다. 제대 후 민간보안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구하고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미경의 오빠 공무원인 박준혁도 합류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양귀비라니.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얘들아. 나이 들어 이런 실수나 저지르고.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한테 꼭 상의하세요. 그녀는 군 복무 시절 특전사에서 배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80대 노인, 옥상에서 양귀비 재배로 경찰 조사. 기사는 드론 감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박만수의 사연도 간략히 다뤘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드론이 이렇게까지 감시한다고. 할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냥 실수잖아. 양귀비를 몰랐다니 요즘 노인들 교육이 필요해. 미경은 기사를 보며 분노했다. 할아버지를 범죄자처럼 몰다니. 그녀는 지역 언론사에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제 할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꽃을 키우셨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노인들에게 식물 재배 교육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미경의 인터뷰는 KBS 지역 뉴스에 방송되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군 복무 시절 나라를 지키셨던 분입니다. 6.25 직후 철원에서 고생하며 나라를 위해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드론에 찍혀 범죄자 취급받는 게 맞나요? 그녀의 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시태그 할아버지 의정원, 해시태그 드론 감시가과 연공정했나가 SNS에서 퍼졌다. 시민들은 의견을 나눴다. 노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드론이 너무 침습적이다. 마약 방지는 중요하지만 이런 실수는 처벌보다 교육이 먼저다. 박만수는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경로당에서 한 노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만수, 이제 마약 농사 짓는 거 아니지? 박만수는 웃으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그냥 꽃을 키운 건데. 그는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화분은 이미 경찰이 수거해 텅 비어 있었다. 미경은 할아버지의 침울한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시스템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호하지 못했어. 미경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해 노인들을 위한 식물 재배 워크숍을 제안했다. 노인분들이 안전한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해요. 양귀비 같은 실수를 막으려면요. 준혁도 동참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올렸다. 드론 감시도 좋지만 예방교육이 먼저예요. 한편 김태봉은 미안함에 박만수를 찾아왔다. 만수야, 정말 몰랐어. 내가 잘못했네. 박만수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태봉이. 우리 나이에 이런 기술을 어떻게 알겠나.
몇 달 후 송파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안전한 옥상 정원 가꾸기 워크숍이 열렸다. 미경이 주도하고 박만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이제는 상추랑 고추만 심습니다. 노인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워크숍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80대 노인의 실수가 바꾼 커뮤니티 안전한 정원 가꾸기 캠페인. 드론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운영되었지만 구청은 노인 대상 식물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했다. 박만수의 옥상은 다시 채워졌다. 이번엔 안전한 허브와 채소로. 미경은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식물 인식을 도왔다. 할아버지, 이제는 이걸로 확인하세요. 박만수는 웃었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정원사 됐다. 그는 손녀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다. 내가 실수했지만 가족이 날 지켜줬어. 이게 행복이야. 김태봉도 경로당에서 새 취미를 찾았다. 그는 이제 씨앗을 길에서 줍지 않고 정원 가꾸기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동네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모두에게 교훈을 남겼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